네, 오늘 짱 랭킹 5 시간입니다. 증권매는 이 시각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닥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5가지 이슈가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먼저 화면으로 정리부터 들어갈게요. 자, 5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가 빈살맨 간택으로 그 호재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5위에 카카오 그룹주 올라와 있습니다. 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합니다. 제약 내에서의 흐름 엇갈리고 있는데요. 모두 코로나 이슈 안고 있네요. 그 안에서의 흐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약 바이오주 4위입니다. 3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내년 치킨 게임 촉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민영화 조기 추진 움직임 더욱 급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받고 있는 3위 올라온 HMM입니다. 자, 2위 보도록 할까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 있지요. 그런데 중국 봉쇄 강화 소식이 연이어 나오면서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물음표 가득한 2위 소비주입니다. 자, 중국의 문화 열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도 될까요? 호재가 더해지고 있네요. 1위 엔터 컨텐츠입니다. 자, 오늘도 연속성을 가지고 나온 뉴스도 있고요. 새롭게 오늘 향방에 결정된 키워드들도 있는데요. 자, 먼저 냉탕과 온탕이라는 키워드가 딱 눈에 들어와서 거기부터 조명을 해볼게요. 본부장님 4위에 올려주신 제약 바이오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네. 코로나 이슈인데 다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슈에 조금 분석이 불명확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질문부터 본부장님 들어볼게요. 네. 조혜공 씨 들어갔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뭐 중단이긴 한데 뭐 주문이 들어오면 다시 한다. 뭐 이런 유였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락권이거든요. 오늘 이쪽에 대한 반응은 지금까지의 흐름은 어떻게 저희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은 좀 코로나 이슈에서 네. 사실 이전만큼의 좀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사실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3차까지 대부분 다 접종을 하셨고 이제 뭐 4차 이후에 이런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고 마스크조차도 좀 벗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수요가 사실 많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원액을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뭐 완전한 중단은 아니다라는 관점인데 뭐 이전에도 거의 1,000만 정도의 이런 1,000만 도주에 대한 이런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선도 물량들은 좀 나간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은 이제 수요가 있으면 나간다라는 그런 방향인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백신이 엄청나게 나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은 충분히 좀 이게 또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런 이제 조회공시에 대한 반박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뭐 생산이 안 하는 거면 여기 이때까지 뭐 시간 쓰고 비용 쓰고 했었던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단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오늘은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말씀해 주실 것처럼 리오프닝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단한다는 소식이 또 다른 쪽으로 자금 이동, 투자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도 살짝은 있던데요. 그렇죠. 그런 방향성으로 나오는지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또 코로나라 이런 이제 또 최근에 한번 이슈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점에 좀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따른 좀 차익들까지 같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백신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또 다른 그 이름의 또 전염병이 나오게 됐을 때는 분명 큰 힘이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뭐 긍정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발목을 잡는 이슈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일동제약은 오늘은 왜 오르는 걸까요?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고 다른 악재성 이슈도 있어서 조금 까다롭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똑같은 코로나 키워드잖아요. 네.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배경이 지금 이 배후에 있을까요? 일단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근데 뭐 치료제도 실용성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사실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들 한 번 정도씩은 다 걸리신 상황인데
뭐 사실 치료제를 맞지 않고 거의 다 자연 치유를 좀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필요성보다는 일단은 사실 생산 중단이라든지 이런 이슈보다는 좋은 이슈고, 또 일본 쪽에서 2번 정도 사실 조금 미뤄졌었던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좀 기대감을 붙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무겁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생기게 됐을 때 통상적으로 일동제약과 신풍제약이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이전부터 계속 있었고, 또 단기적인 수급 쏠림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 이슈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슈의 중요도보다는 이런 코로나라는 재확산에 대한 분위기에서 이제 이 투자자들의 이 관심이 어디로 좀 집중이 됐느냐의 차이가 이런 온탕과 냉탕을 만든 것이 아닌가로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자리에서 호재를 안고 있는 코로나 확산과 관련된 키워드, 그러니까 일동제약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는 매도 정리를 생각하셔야 될 자리일까요? 사실 급등이 나왔을 때부터는 당연히 좀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처럼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물론 중국에서는 다시 재봉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약간 좀 정치적인 부분도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좀 이슈로 부각이 돼서 주가의 급등이 나오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잘 읽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중국 봉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쪽도 저희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침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2위를 좀 찾아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중국 봉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로만 봐야 될지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고요. 호재성 재료는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자, 소비주의 향방과 뭐 소비하면 뭐 리오프닝 키워드와도 연관이 되죠. 지금 여러 가지 재료가 막 혼합돼 있어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2가지 중에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힘을 주면서 반대쪽을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 쪽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싶습니다. 물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타깃이라는 기업이 좀 급락이 최근에 한번 나왔죠. 네. 그 이유가 이런 소비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이슈를 CEO 자체가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4분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의 4분기는 소비의 끝입니다. 꽃이고 거의 80~90% 이상이 이 시즌에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상당 부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쭈쭈쭈쭈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이런 불안감을 딛고 소비가 많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이제 이런 우리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불안감들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지 좀 이런 봉쇄 해제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한여민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건 내년 3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까지는 이런 코로나라는 이슈를 빌미로 이런 여론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확산들을 좀 막는 방향으로 좀 쓰지 않을까. 물론 중국도 인구만 보더라도 이제 미국이 3억 한 3~4천 정도가 되고 중국 같은 14억이 넘잖아요. 당연히 소비적인 부분에서 중국의 소비가 멈추면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당장으로는 이런 미국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소비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 정부의 개입으로 지금 강제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석의 차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주 가운데 한 종목을 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 안에 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모두 지금 하셔야 될 일은 내 종목이 아니면 가지고 싶은 그 종목이 중국 향인지 아니면은 미국 향인지 그 비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의류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미국향에 대한 이런 비중이 높죠. 뭐 OEM 쪽에서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뭐 바닥권에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의류 쪽.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런 캐주얼보다는 이런 뭐 레깅스라든지 뭐 외투라든지 이런 좀 기능성 쪽에 포커스가 더 되어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건 경기 변화에 조금은 영향을 덜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FNF 같은 경우는 보시면 봉쇄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흐름을 차지하되 이런 좀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좀 해소될 때 좀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이 재료의 무게감이 얼마나 될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포트에 지금 이 모멘텀이 강력하다면 연말 12월 넘어가기 전에 꼭 담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이 모멘텀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소비주 한 종목쯤은 지금 넣어주세요라고 조언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소비주는 봐야 되는 걸까요? 좀 소비주는 한 걸음 좀 물러서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점 매수를 하셔가지고 끌고 가보실 거면 우리주 앞서 말씀드렸던 OEM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다면 지금 뭐 바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끌고 가보시기보다는 일단 흐름 보시고 성과 나올 때 아마 좀 주가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네. 뭐 트레이딩적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계속 앞서 해온 이야기가 리오프닝 아니면은 중국 이런 키워드였는데요. 네. 하나 더 볼 때도 저 그 키워드 안고 있는 쪽 볼게요. 1위입니다. 자, 엔터 컨텐츠 오늘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장 초반부터 그래도 강한 빨간불 유지되고 있는 섹터가 많은데요. 6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네.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최근에 본부장님, 뭐 좋을 때는 좋은 뉴스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엔터 컨텐츠죠. 그전부터 들썩였는데 오늘 더해진 뉴스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좀 긍정적이죠. 저번 주에도 이 주제로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컨텐츠주. 그때도 좀 좋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컨텐츠주는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OTT 재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컨텐츠 흥행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컨텐츠가 정말 독보적인 지위로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뭐 이제 제작비도 미드보다 10분의 1 정도 수준에다가 사실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됐고 넷플릭스도 우영우 덕분에 한숨을 돌릴 정도로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뭐 대표적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도 보시면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사상 거의 최하로 가 있는 상황이죠. 오늘 뭐 좀 급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 컨텐츠 쪽은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 감소에 너무 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줄었지만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기타 다른 OTT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여전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워낙 독보적이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부정적인 투심이 컨텐츠주에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 중국발 OTT 이런 이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 쪽에서도 이제 다시 CEO가 돌아오죠. 그런 부분들은 OTT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이어서 컨텐츠 제작사에게는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좀 트리거가 되는 요인일 뿐이다. 근데 본업만 보시더라도 저는 컨텐츠 쪽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약간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과하게 오늘 가져간 자리가 아닌가. 사실 기억해 보시면 한알령 그 초반에 네.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리면서 모두 전면 금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소식들을 보면은 찔끔찔끔 조금씩 이 틈은 그 전에 또 있었던 거라서 근데 지금 헤드라인은 거의 해제가 된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급등 자리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제작사의 가치, 제작사의 능력이나 이런 본업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엮여서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괜찮습니다만 오늘 이제 뭐 OTT 해제에 대한 부분에서 뭐 하나 키스트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하나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급등이 또 나왔는데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제작사 중에서도 흥행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다가 이제 실적까지 잘 나오는 기업들은 워낙 주가가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단기 차익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급등이 나오면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장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종목은 이제 전거래일에 상한가 간 이유가 이런 컨텐츠에 대한 이슈보다는 무증 이슈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500%짜리죠. 그래서 5대1 이슈로 조금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이 차익, 거기서 오히려 차익을 하고 다른 기타 콘텐츠 쪽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왔을 때 조금 해결을 하고 싶으시면 권리랑 나오는 날에 그때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면 또 한 번에 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당일에 좀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내 종목별로 지금 향방 엇갈리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체크를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좀 중심각을 잡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원픽의 시간이 왔는데요. 네. 자, 오늘 이 가득한 이슈 가운데서 원픽 어디에서 고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부장님의 원픽은요? 네, 첫 번째 부분에서 골랐고요. 네. 종목은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에서도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사상 분기 최대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익성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사실 주가의 탄력도가 오히려 좋지 못했는데 오늘 그래도 조금 기염을 토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슈룹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12월 7일이면 또 환원2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캡티브 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내부적인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은 매출 비중이 있었는데 OTT 플랫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비중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OTT 경쟁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대감을 가질 그런 그 부분들이 높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특히나 신인 작가들의 데뷔작이 많아요. 그만큼 재미 위주로 조금 더 기타 이제 제작사보다 더 치중하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컨텐츠 제작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은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힘이 응축되고 있어서 폭발적으로 나온다면은 한 번에 좀 큰 상승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는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해서 68,500원부터 72,5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도 6만 원대에서 말씀을 드렸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미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가능하고 1차로는 8만 원 그리고 2차로는 10만 원 좀 충분히 노려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손절 라인은 58,000원으로 조금 넓게 잡아 드릴 텐데 만약에 이 매수 밴드에서 1차 매수 하셨다가 다시 눌리게 되면 6만 원대 초반에서 5만 원대 후반 부분에 2차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매수하신 분들도 비중 확대를 하실 만한 구간일까요? 일단은 그분들은 이제 원금을 제외한 수익을 한번 하시고요. 네. 다시 그 원금만 재매수 하시는 방향으로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시장이 수익 줄 때 챙겼다가 원금 다시 넣는 게 가장 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수익을 확정해야지 수익이 되는 거니까요. 네. 이 조언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랭킹5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